다 주식회사인데 지금 뭐 주식회사 아니라 유한회사라 해도 상관이 없어. 좌우지간 유한 책임이 아니라 니네도 책임져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연이냐 아니냐를 물으러 갔겠어 안 갔겠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합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 소지가 임원이라든가 임원이면 이제 이사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사. 그다음에 만약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주, 그런 주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회사가 1인 주주는 아니야. 1인 회사는 아닌데, 몇 명이 있긴 한데 보니까 다 가족이야. 이걸 이제 과점주주라고 하겠죠? 얘네들이 스스로 다 회사를 쥐락펴락 한다, 안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그냥 이름만 빌려준 애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애도 같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 애는 빼는 해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한정적인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유는 왜 한정적인 해석을 하지? 바로 죽여버리지. 바로 죽여버리면은 바로 죽여버리는 순간 이 일부 주주라든가 임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 조항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아예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잖아. 유한 책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유지하되 누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는 애는. 그리고 한번 볼까요? 3번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과점 아시지? 몇 명으로 이루어지네. 한 명은 이제 독점이니까 그건 1인 회사고, 과점주주는 이제 여럿이 모였는데 뭐 가족이어서 1인 회사나 받침비 없다는 건데,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얘기는요, 회사 자본으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네 개인 자산 가지고서도 또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연대 책임. 그 상호신용금고법에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바지사장이 바지사 뭐 이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하지만 동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 채무에 대해서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연대 책임에서 면제돼 버리잖아요. 그 조항이 위헌 결정 나버리면. 이로써 예금주인 금고 채권자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도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뭐예요? 걔네들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은 위헌이고, 걔네들 포함한다고 안 하고 부실 경영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성을 인정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위헌 결정하면 법의 공백을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무슨 결정도 나올 수가 있다?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도 나올 수가 있다. 4번 군인사법에 보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군인사법 48조 사항에 지금 이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는데, 혹시라도 걔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다.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죄가 확정된 거예요? 아직은 무죄가 추정된 거예요? 무죄가 추정됐는데 일단은 휴직 이런단 말이에요. 일단은 휴직.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런 무죄 추정보다는 오히려 그걸 더 선행하겠다 해서 이것도 합헌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떨어지면 복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복직하는 과정에서 휴직 기간 동안에 봉급이 조금 깎여 나가거든. 그 깎여 나가는 거 다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다 받아야 되는데 얘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공소기각을 받은 거야. 공소기각은 뭐예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데 그게 기각당했다는 얘기는 링에 올라갔다는 얘기야? 못 올라갔다는 얘기야? 각하 개념이에요. 링에 못 올라간 거야. 링에 못 올라가서 이제 왔어. 근데 그 기간이 좀 참 길었어. 근데 나는 무죄 재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 받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공소기각의 사유가 뭐 이 정도면 뭐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검사가 공소 제기하다 보니까 얘는 진범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유로 했다면, 만약에 내가 공소기각 안 당하고 재판 갔으면 뭐 받았을 거다? 무죄 판결 받았어. 이걸 내용상의 무죄 판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무죄 판결이라는 형식 못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공소기각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짜 가면은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런 사안도 포함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해줘라 이런 뜻이지. 근데 이걸 보니까 군 인사법에는 없는데 어디에 비슷한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 형사보상법이라 그래갖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애들 있죠.
억울하게 옥살이한 애들 중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공소기각 당했더라도 공소기각 당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지는 사안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 자, 이거 우리가 놓고 보면 군인사법에는 없는데 군인사법에서 지금 무죄 판결 받았을 때만 그동안에 기소되고 무죄 재판 판결 받았을 때까지의 봉급을 깎았었던 휴직기간 중에 깎았었던 걸 돌려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소기각이 됐는데 공소기각이 안 당했더라면은 무죄 판결 받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문제 삼는 건데 이거 여기는 없는데 저쪽 보니까 똑같이 돼 있는 조항이 있어 없어? 이걸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법 체계적인 해석. 한 법조문에서 위아래 체계 또는 A법, B법 간의 전체적인 체계를 볼 때 이거는 이걸로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다? 이게 체계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4번 군인사법에 무죄 선고를 받은 때 의미와 관련하여 자 가로를 한번 묶어보세요. 형식상의 무죄 판결. 이거는 진짜 가서 땅땅땅 피고를 무죄 찾는다. 뭐 이게 뿐만 아니라 자 가로를 한번 묶어보세요.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선고가 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니용상의 무죄 재판. 가로로 묶으면 이건 뭐예요? 내가 거기 링에 못 올라가서 올라갔으면 나 무죄 판결 받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아니란 얘기지.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건 합헌적 법률 해석, 또 체계적인 해석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오히려 이게 맞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 4번 지문만 보면서 그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지. 처음 보면. 근데 자주 보시고 보면 우리 형사보상법에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일당 쳐서 주는데 거기에 공소기각 됐어도 무죄 판결 받을 거라면 준다는 게 있었고 그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 군인이 억울하게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받아 가지고서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휴직 기간 중에 봉급을 깎았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받으면 돌려주는 군인사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조항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있는 것으로 해석해 줬어. 그리고 그것을 합헌적 법률 해석이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 한 번인데 들어놓고 이제 다음에 보면 또 보여요. 또 그리고 이거 이제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형사보상할 때도 또 연상이 돼야 안 돼? 이 지금 참 비슷한 거 뭐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 좀 쉬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